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의학에 관련된 지식을 말씀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진짜 놀라운 유기체라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도 그거에 관계되는 건데요, 잘 따든 병 따기를 못 따고 힘들겠다는 거죠. 조금만 뛰어도 다리에 힘이 붙이다면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바늘과 실영양소가 있다. 이름하여 MM 고속도로에 관계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따든 병 따기를 못 한다면 악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죠? 근육의 이제 수축력, 근력이 떨어진 거죠. 조금만 뛰어도 다리에 힘이 붙이다면 우리 근육이 어떤 운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지구력, 근지구력이 떨어진 건데요.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MM 고속도로라고 했는데 이 MM 고속도로는 마이크로바이옴의 M, 머슬, 근육의 M을 딴 것입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과 근육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일단 근육이 움직이고 에너지를 내려면 에너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차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MM 고속도로라고 했는데 근육이라는 고속도로에 차가 달리려면, 근육이 움직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것도 좋은 기름이면 좋습니다. 자, 기름을 마련해서 제공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장이죠.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이 큽니다. 자, 좋은 기름, 즉 좋은 영양소라는 것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균형이 맞으면서도 양질의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탄수화물에는 채소도 들어가 있죠. 6대 2대 2 정도로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중년이 지나면서는 5대 3대 2, 이 5, 탄수화물 5에서도 채소의 비율을 좀 더 높게 가져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감소증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단백질의 함량을 좀 높여서 5대 3대 1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탄수화물은 현미, 오곡밥 등의 복합당질, 단순당은 25g 이하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소를 굉장히 다양하게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단백질은 살코기 위주의 육류가 또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생선, 고등어, 청어, 연어 등의 생선 등을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굉장히 중요하죠. 두부나 대두콩을 같이 섭취해야 되죠.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 위주로 이제 섭취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식을 먹는다고 하면 호두나 잣 등의 견과류, 그 다음에 껍질째 먹는 사과, 바나나 등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칼슘은 이제 아무래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하루에 1g 이상 섭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지방 고칼슘 우유가 좋겠고 멸치나 뱅어포에도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과 근육의 고속도로, 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라는 이제 고속도로가 순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이제 우리의 몸이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백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근육 안에 에너지를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차에 기름을 넣어 줘야지 연료가 주입되어서 차가 달리겠죠. 연료 주입구가 고장나게 되면 기름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건데요. 자, 근육 안에는 근육으로 집어넣게 하는 여러 가지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당이죠. 당이 근육 안으로 들어가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었다가 필요할 때 이제 꺼내 쓰기도 하고 근육이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의 수축력, 근력, 오랫동안 운동을 할 수 있는 근지구력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글리코겐인데요. 이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장의 염증물질, 최근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염증물질이 있습니다. LPS, 리포폴리사카라이드, 리포다당류죠. 지방과 정제된 당이 만나서 염증물질을 형성하는 것이고, 이것은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져 있을 때 더욱더 심각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간으로 가는 이 영양소의 밸런스를 망가뜨려서 간에서 근육으로 에너지를 집어넣는 것을 방해합니다. 문이 닫히는 거죠.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맞으면서 형성되는 대표적인 물질이 있는데요. SCFA, 바로 단세 지방산, 숏체인 패티 애시드입니다. 이것이 녹게 되면 간의 기능을 순화시키고, 그럼 간에서는 근육의 어떤 문을 잘 열어서 간에 있는 우리 영양소들을 우리 근육으로 잘 집어넣고 근육의 글리코겐 형성이 증가되고, 근육이 힘을 써야 될 때, 근육이 오랫동안 운동해야 될 때 근지구력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근육의 문을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맞을 때 만들어지는 숏체인 패티애시드, 단세 지방산인데요. 자, 장에서 나오는 유익물질인 단세 지방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요,
장내 세균 중 유익균,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식이섬유나 올리고당을 이용하여 만드는 최종 산물이 됩니다. 대장 상피세포의 에너지원이고요. 에너지로 바로 이용이 가능한 지방산이라서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세지방산의 가장 대표적인 산은 뷰티르산이 있고요. 아세트산이나 프로피온산도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조저의 T세포를 분화시키고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조절해서 면역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술잔 세포에 작용하여 뷪신의 분비를 촉진해서 점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뷰티르산은 암세포 위험성이 있는 세포가 있다면 자가 삼일해야 되는데 삼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전을 활성화시켜서 돌연변이 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암세포의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렙틴 분비를 적절하게 증가시켜서 비만을 억제해주는 효과를 거두게 하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 그 다음에 염증 및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에서 나오는 가장 어떻게 보면 유익한 대사산물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내에 있는 유익균이 식이섬유나 올리고당을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최종 대사산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다양한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고속도로가 잘 개통되고 달리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와 채소라는 양대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것이 조금 더 이렇게 원활하게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수분을 또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좋겠죠. 자,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장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위해서 자기에게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그리고 색깔별로 다양한 채소를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채소를 섭취하는 게 좋을까?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멜라토닌도 풍부하고 섬유질도 풍부한 채소들을 섭취하면 좋겠죠. 제가 꼽아드릴 수 있는 채소들을 본다면 체리, 샐러리, 부추, 브로콜리, 파래 등이 있을 것 같고요. 시금치와 당근, 호박,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콩나물, 양배추, 해조류, 김미역, 다시마 등도 좋은 단세지방산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우리 몸의 근력 그리고 근지구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마이크로바이옴과 머슬의 상호 연결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한데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다양한 유산균 그리고 다양한 채소들을 같이 섭취해서 숏체인 패티애시드, 단세지방산을 많이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잘 들으셔서 장의 유익균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채소의 섭취를 꾸준하게 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쾌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